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25일 목요일이 됐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아침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중수청이라고도 하고 수사청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래서 중수청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중수청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검사들의 반란이 이제 집단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계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주류를 잇고 있냐면 이 중수청 때문에 레임덕이 심화된다. 자칫 잘못하면 정부 여당이 폭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중수청 문제가 전국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중수청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수청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 전국과 관련된 전국 현안 이 핫 이슈에 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상당히 신뢰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문제에 관해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핵심적인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중수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됐냐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들을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는 사실관계입니다. 과연 지금 여권 황운하든가 그 김용민, 아주 김남국 이렇게 지금 강성파 의원들 16명이 집중적으로 이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속도를 좀 조정해 수사 이 개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수사 이 형사사법체제가 전반적으로 개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착되도록 집중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범죄 수사 능력이든 아니면 반부패 수사 능력이든 이런 수사 능력에 차질이 없도록 변화가 그러니까 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내렸어요. 이것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중수청은 지금 현재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태년이가 지적한 것처럼 워딩이라는 즉 속도를 조절하라는 그 워딩 말을 그대로 컨셉을 썼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도 요즘은요 말귀 다 알아들어요. 한마디 하면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궁색해지니까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얘기를 했다. 천천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태년이가 그게 당의 강성 의원들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그 워딩을 썼냐.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원내 대표를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태년.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 하나는 이 팩트가 정말 이 서방 민주국가에서는 이 중대범죄수사청 끄는 거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정말 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관계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두 번째의 문제고 세 번째의 문제는 그러면 검찰을 어디까지 완전히 껍데기 검찰로 만들 것이냐 그러면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떨 것이고 민심의 흐름은 어떨 것이냐 그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와 내년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큰 틀에서는 앞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체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가 가장 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미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서도 이걸 가지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를 많이 무력화시키는 의도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수사를 남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당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니까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든 제도가 바로 공수처 창설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더 강화된다. 이런 우려를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 사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형용화시키는 것이다. 예, 권력 사정 기능. 왜냐하면 이 사정 기능 하면 기존에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금감원 이런 기관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사정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고유한 사정 기능을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중수청도. 왜냐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했어요. 그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6대 범죄에 관해서는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기로 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경찰의 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범죄 6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부패 범죄, 예? 그다음에 방산 범죄, 선거 범죄,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 범죄, 이런 이 범죄들 6가지는 검찰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검찰의 수사 능력. 그래도 경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것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요. 금년 1월부터. 뭐 3년 전에 시행한 게 아니에요. 금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작년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중수청을 만든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 논리가 앞선 것이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권력사정 기능을 형용화시킨 것이다. 그러니 검찰들이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여론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막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직을 걸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 내 반란이 지난번에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당했던 검찰의 집단 반란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꽃은 바로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 그리고 추미애가 24일 날 페북에다가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있지 않고 영장 청구권까지도 독점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 그러면서 독일도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다. 형사는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황운하 같은 사람도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법조계 전문가들이 언론에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전혀 이게 우선 추미애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교묘하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줘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미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이 수사는 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191조에 검사는 즉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형소법에다가 명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3개 검찰청에는 특수부를 설치해놓고 나머지 검찰청에는 특별 형사부를 딱 설치해가지고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이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것도 바로 도쿄 지금 특수부예요. 이 아베 선거법 위반 지금 최근에 수사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없어가지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검찰 안에 수사관이 있고 검사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 이런 직제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해. 그런데 검사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헤센주 검찰이 최순실 씨의 돈 세탁 혐의 수사를 맡은 것이 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얘기한 독일과 일본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최고 민주주의, 최고 법치주의잖아요. 미국은 주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연방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거나 아니면 대배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해요. 이것이 바로 검사의 수사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대배심은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 한 20여 명 내외의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혐의 수사 사건,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혐의, 이런 걸 지금 전부 미국 연방검찰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 로스쿨 교수들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구조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현 실태다. 그리고 영국에 관해서도요,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영국도 여러 개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SFO,
그다음에 국가범죄수사국 NCA 두 개를 중수청의 유사 사례로 여권에서 뽑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리고 또 민주당은 중수청을 미국의 연방수사국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영국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일종의 상설특검인데 상설특검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 경제범죄만 수사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검사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서 사실상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다루는 사건도 우리 한국에서 6개 범죄를 지금 검찰에다 줬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산범죄, 대형창사 이 6개 범죄와 비교하면은 현저히 작은 사건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중수청이 또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과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은 우리 경찰이 출범시킨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의 모델이에요. 이거를 중수청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예. 미국 FBI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FBI가 수사를 많이 하지만은 중대범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범죄, 이 바이든 대통령 관련 범죄 이런 것처럼 연방 검찰이 직접 담당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여권에서 특히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잘못 오도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혼란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것이고 다만 한쪽으로는 검찰을 완전히 뿌리채 해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다.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제대로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끝까지 김태년 이 원내대표 위원장 있잖아요. 국회 운영위원장. 맞짱 뛴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속도 조절하라. 그런데 속도 조절하라고 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 우리 상황을 볼 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의 공소권만 갖도록 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공소처를 만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는 것이 FM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당론이냐? 당의 특위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당론인 것이고 특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낙연이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낙연 대표가 3월 7일 날이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3월 8일부터 이제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재보궐선거 선대본부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선대본부장 하니까 뉴스가 나오겠죠? 그걸로 끝난다. 네, 그걸로 끝나요. 틀림없이 끝납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율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재명이. 그래서 끝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오늘 이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면 굉장히 좋은 글이 나와 있어요. 김창균 칼럼인데 이재명 차기 괜찮을까? 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제목하에 김창균 논설 주간 전에 편집국장 냈죠.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이 칼럼을 싣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엄청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성도 나오고 있고 제3 후보도 지금 들거리고 있다. 그래서 친문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이재명이를 그냥 놔둘 경우에는 엄청난 화가 불어올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친문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은 잡을 못 이룰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지금 딴 후보를 찾고 있고 이런 것을 이재명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원 양명작전으로 나오잖아요. 그 강원 양명작전 중에 하나는 이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코로나 의료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자고 그러니까 기재부 사무관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바로 치고 나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망언이다, 상식 밖의 모독이다, 구태다, 호들갑이다 이런 용어를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 심기용에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기용에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언제 이랬냐 이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과거 이 대선 때
A를 물으면 A를 답해야지 왜 B를만 합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TV 토론에서 얘기했고, 자기가 발표한 정책 내용이 뭔지는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예요. 따발청같이 밀어붙였어요, 문재인을. 그러니까 문재인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이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재명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눈만 껌뻑껌뻑하네. 여기서도 어리버리하네.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야지. 이재명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알겠네. 이런 댓글들이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헌 당규까지 여당에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심기경로에 앞장서면서도 내전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칼럼의 요지를 보면 지금 꼴이 YS와 노무현 대통령 꼴이 날 것이다. 만약 이재명 같으면. 이 YS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YS가 노태우 대통령을 말하자면 비자금 혐의로 구속시켰던 사람이 바로 YS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그런 불명예를 겪은 사람이 노태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김경수가 나오네, 정세균이가 나오네, 임종석이 나오네, 친문 대표 주자들이 제3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내전을 각오하라라고까지 했고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김창균 칼럼의 요지예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아니면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뒤에는 진짜 벼랑 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문제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지만은 이재명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고차 방정식 때문에 잠문 이루는 밤을 지금 맞고 있다. 이것이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굉장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레임덕 현상, 중수청,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의 역풍이 크면, 자칫 잘못하면, 야권에는 지금 별다른 후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무시하잖아요, 여권이. 잘못하면 이재명한테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중수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살살 하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살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박범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범계가 제가 어제 심야뉴스에 대전에서 상당한 이 기자들한테 많은 방시를 당했다. 그래서 본래 기자회견 간담회도 40분 하려고 그랬었는데 10분이나 땡겨졌어요. 왜? 아니 어떻게 검찰 인사한 보도되는 것을 갖다가 범죄 행위라고 하느냐. 기자들이 따졌잖아요. 따지니까 할 말 없으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고검을 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대전 고검에서도 또 망신당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어떤 망신이냐? 본래는 대전 고검에 가서요. 대전 고검에서 고검 검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에 가서 대전지검 고검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 거기에는 수사관들도 참여했어요.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여했어요. 일문일답도 했어요. 그런데 그 흉내 내려고 대전 고검을 간 거예요. 그런데 대전 고검에서 본래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간담회는 못하고 뭘 한 줄 아십니까? 고검 간부 간담회를 했어요. 간부. 그럼 간부 간담회는 진짜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전에는 대전 고검장 있잖아요. 강남일 고검장. 그 다음에 차장이 없어서 지금 공석인가 봐요. 김서구 차장 대리가 있고 그 밑에 6명의 고검 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6명. 그러니까 강남일과 그 다음에 차장 대행, 그 다음에 6명 검사, 8명이 간부예요. 그런데 이 간부 간담회를 여는 걸로 바꿨는데 왜 그렇게 바꿨느냐? 이 간부들이 말이죠. 이 간부들마저도 왜 망신을 당했느냐? 대전 고검에 가서는 5명이 남는데 5명이 그러니까 양석조 하나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5명이 거의 다 참석을 안 했대요. 참석을 그냥 무단으로 안 하면 또 시비가 붙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박범계 예측 프로 이 럭비공이잖아요. 강성 무대뽀. 그러니까 휴가 연가를 내고 전부 다 참석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박범계 보이콧이다. 무언의 항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부 간담회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대망신을 당하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바로 뭐냐, 박범계가 하는 꼴이 말하자면 검사들이 볼 때 이게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망신스러운 사태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유영민 실장이 얘기한 거 어정쩡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지금 신현수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철회된 건지 반려된 건지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정쩡한 상황이다. 그리고 곤혹스러운 이런 상태가 오래 가겠느냐, 그러면서 조만간 사표 수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후임 물색하느냐, 그러니까 물색하고 있는 것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물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이번에 신현수 수석의 이 사회 파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김도우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신현수 수석이 2월 22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면전에서도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이런 새로운 사실을 또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운명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저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발, 그 다음에 박범계발, 그 다음에 청와대발 뉴스들이 굉장히 상충하고 있고요. 이 상충되는 핵심의 진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모든 사단은 문재인이다. 왜 그러냐, 문재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퇴무의 안전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흔들리고 있고 지금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김명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명수, 여러분들 김명수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김명수가 뭐냐, 지금 김명수가 지금 현재 단독으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김경수 2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김경수 2심 판결. 김경수 2심 판결이 있었는데 2심 판결이 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나는 날 김경수 대법원장이 그 주심판사인 김민기 주심판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얘기는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서 핵심은 바로 뭐냐,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 이러한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당연히 김명수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김민기 부장판사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얘기하기가 뭐냐면,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고, 김민기 부장판사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둘 다 아니야 라고 부인은 안 해요. 이 얘기는 그러면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대법원에 지금 가 있잖아요.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가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심판사는 누구냐? 주심판사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같이 일을 했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에요. 김명수가 회장을 지냈잖아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2018년도 김명수가 사법개혁을 논의하라고 대법원에 만들어 놓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에서 함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김민기 부장판사라고 해요. 그리고 김민기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굉장히 아끼는 판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얘기가 결국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딱 하는데, 그때 법원 이 김명수가 재판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하는데도 부담이 안 들어오는 것이고, 또 설령 무죄 판단을 하는데도 부담이 안 되는, 줄어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이용해서 유죄를 선고해도 부담이 줄어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상반된 건데요. 대부분이 김경수 무죄를 선고를 하는 부담도 줄어들게 된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요. 1심 판결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거법, 즉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 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는 것은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를 때렸어요. 즉 드루킹인 김동원 씨에게 대규모 댓글을 조작 지시해가지고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 드루킹 측에 대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대가로 해서 고위 외교직 센카이 총영사를 제안했다. 요것도 유죄를 판결했어요. 공직 제안을 통해서 댓글 조작범을 유지하고 강화했다. 즉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2심은 업무 방해 혐의, 즉 네이버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 대규모 댓글을 달게 해가지고 요 부분은 유죄로 했어요. 그런데 이 드루킹한테 대가를 주는, 즉 공직을 제안했다는 부분, 선거법 위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달려졌잖아요. 그러면서 2심에서는 어떻든 간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정 구속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명수가 부담을 덜겠다는 말이 지금 현재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첫 번째 중요한 이 법조계 뉴스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다 보니까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지금 임기 후반을 맞이해갖고 나가다 보니까 이 법조 관련 뉴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흔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중요한 이런 뉴스를 맨 먼저 전해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신뢰하시면서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